존경하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고통받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몇 차례 대유행의 파고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염병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바이러스만큼이나 국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 백신 맞을 수 있을까? 우리 가게는 언제쯤 예전처럼 영업할 수 있을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확실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기본은 투명성입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 투명히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님이 나와주세요. 현재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화이자 수급 관련해서 매주 얼마 분량이 들어오고 있나요? 화이자는 이제까지 들어온 거는 162만 회분이 들어왔고요. 4월 달에 50만 회, 5월과 6월 달에는 530만 회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매주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나요? 이게 매주 들어오서 아니라 한 번 이송할 때마다 들어오니까요. 예, 그 일정대로 현재까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화이자 백신 수급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매주 50만 회분 그리고 25만 회분씩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부총님, 그 6월까지요. 1,200만 명분의 백신 확보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4월, 5월, 6월 달 각자 구체적인 도입 계획 말씀 주시죠.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상당 부분은 이제 계약상 여러 가지 공개하지 못할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말씀 주셔서 제가 상반기에 저희가 2,080만 회분을 도입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데 확정돼 있는 거는 1,809만 회입니다. 아직 271만 회는 이제 상반기에 확정이 안 돼 있지만 1,809만 회가요. 4월까지는 아까 기존 들어오는 362만 회에다 플러스해서 4월까지는 412만 회, 5월에는 376만 회, 6월 달에는 1,022만 회, 요 세 개 합해서 1,809만 회가 확보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 1,809만 회를 접종하는 것이 1,200만 명의 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양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4월 달보단 5월 달보다는 6월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다. 네. 라고 국민들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파이자, 모더나 분이기 때문에요. 이 분량은 계획대로 들어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6월까지 1,200만 명 접종.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인구 5천만 중에서 저희가 3,600만 정도가 집단 면역이라고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00만이면은 제가 보기에 한 22, 3%가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한 22, 3%면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11월 달 되면은 3,600만 명분에 대한 접종하면 약 65%에서 70%그 정도가 되면 집단 면역을 이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1,200만 명은요. 중증, 고위험군 그리고 코로나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방역 요원들이 대부분을 접종하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네네. 총리님, 그 3분기 때 수급 계획도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죠. 예, 역시 3분기하고 4분기에도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1억 5,200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상반기에 2,080만 회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머지 1억 3,120만 회가 하반기에 이미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1억 3,200만 중에서 아마 3분기에는 한 5천만 회 플러스 알파가 공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합해지면은 11월 달에 차질 없이 접종이 되면은 아까 70% 정도의 3,600만 접종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3분기 7월, 8월 달에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의원님 아까 3,600만 명에 대해서는 이미 방역 당국이 어느 계층이 접종을 받을 것인지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구분, 우선 접종 구분의 계층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저는 일반 국민들께서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현황을 들여보면요, PPP 보시다시피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 그리고 위중증 사망 비율이 기존에 비해서 5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이건 방역의 효과입니까? 아니면은 백신 접종의 효과입니까? 예, 저는 뭐 두 개가 다 같이 작동된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방역 효과에다가 특히 백신 공급 효과도 있을 걸로 방대본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 41만 3,500명을 대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접종 2주 경과 후에 확진자가 제로였습니다. 대신 접종을 안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모수가 뭐 347만이지만은 한 55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75세 이상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그리고 화이자까지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분들은 2주 후에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것은 확실히 백신의 효과가 작동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원님 뭐 저도 제가 뭐 출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요건에 해당이 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요. 저는 국민들께서 그 국민 해당 개개인의 순서가 오면 저는 맞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백신을 맞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가족의 보호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백신에 대해서 자꾸만 확인되지 않은 불안한 소문이나 뉴스가 하면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회가 오면 본인 순서가 오면은 흔쾌히 백신 접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바백스의 원부자재 해결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부총리님 좀 더 자세히 말씀 주시죠. 예,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원무자재 자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지가 있었습니다. 잘 해결이 안 될 상황이었는데 워낙 백신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다 보니까 사실 관계부처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요. 그리고 그런 애로는 해소가 됐고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위탁 생산을 아스트라제네카도 저희가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 정부로서는 최우선적으로 그 애로가 해소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사례가 적극 행정의 긍정적인 사례인데 국민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 상황 반복적으로 설명드려야 감염병의 위기 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나와주시죠. 장관님,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게 백신 계약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제대로 계약한 거 맞냐? 이런 겁니다. 계약서에 물량 공급의 시기가 표시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대개 그 전체적인 물량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바로 직전 달에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비밀 준수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자세하게 공급 물량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현재까지 이 지연돼서 공급된 적은 없었습니다. 분기별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분기별로 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4월에 맞고 싶은데 6월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계약서에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공급이 안 된 적 있나요? 없습니다. 계약 저희한테 이제 한 달 전에 이렇게 월별, 주별 계획을 통보를 해주고 그에 따라서 일정의 지연 없이 지금 저희들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백신 물량 그리고 실제 접종량 그리고 잔량 얼마나 되는지 말씀 주시죠.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제가 좀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재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물량과 그리고 현재 접종하고 있는 양을 저희들이 일일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접종 대상자들에게 좀 접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확인하기로는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센터에 잔고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의사 한 명이 하루에 150명을 예진할 수 있는데 예진 시스템이 너무 소요 시간이 상당하다. 그래서 일부 문제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접종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희가 중대본 회의를 하면서 그 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질병청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그 전에 있던 예방접종 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효율화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그 의료기관에서 혹은 센터에서 접종량이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남는 분량을 회수를 해서 더 필요한 곳에 지금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 개선하셔서 접종률 더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10만 명 이상 해서 저희들이 3월에는 300만까지 저희들이 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해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접종률이 62% 도달하면서요. 마스크 벗은 일상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우리 마스크 언제 벗나 속상해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상황 지금 마스크 벗어도 안전한지 의학적으로 그리고 방역적으로 말씀 주시죠. 네, 이 화면은 한 측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외에서이고요.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지금 착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최근에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카페나 이런 게 좀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정한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해서 시간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지금 카페나 음식점을 또 혹은 이발소 등 이런 데를 지금 다중이용시설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 보도가 국민들한테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칠레의 경우도요. 접종률 40%가 넘었는데 일일 확진자 6천 명이 나오고 있고요.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정 백신 90% 이상 맞았기 때문에 이 백신 제품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 거고요. 이렇게 여러 변수가 많은데요. 집단 면역 도달 전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국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나와 있는 백신들이 항체가 지속되는 그 유지 기간이 얼마인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항체 유지 기간 그리고 또 다른 한 변수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그 백신의 대응력 등을 고려해서 특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이 부분은 백신과 함께 같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들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백신 확보 상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실망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영국의 접종률 높은 나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 미국, 영국은 왜 접종률이 높은 건가요? 네, 확진자 수와 그리고 사망자 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한계가 있어서 백신 접종을 우선 전략으로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백신을 개발하는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도 선매 가능하고요. 백신 공장에 있는 미국, 인도는 백신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민족주의로 많은 국가들이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 장관님, 미국과 영국은 백신 생산국이다. 그럼 이스라엘 접종률 왜 높은 겁니까?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확진자 수와 그리고 사망자 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조기에 확진자 수를 줄이고 사망자 수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 영국, 이스라엘 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높았고요. 그것 플러스 이스라엘 경우에는요, 나라 전체를 거대한 임상 시험장으로 만드는 전략을 택했는데요. 환자와 임상 정보를 글로벌 제약사에 실시간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요, 우선 공급을 받은 겁니다. 일반적인 국가의 사례는 아닌 것이죠. 장관님, 이런 국가 간의 과도한 비교 그리고 이런 단순 비교 이게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건가요? 방역에는 그 나라의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에 이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줄고 그리고
사망자가 적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의료진들께서 굉장히 많은 희생과 인내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백신을 구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백신을 아까 1,200만 명 먼저 하는 것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중증으로 해서 이완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필수 인력들에 먼저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현재 요양병원이라든지 시설 이런 데서의 그 확진자 수나 또 사망률은 아주 크게 낮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6월까지 1,200만 명 접종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코로나의 고위험군이 감염해서 보호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로나로서의 위험이 대폭 감소된다. 국민 일상 회복도 시작된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총리 권한대행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1,200만 명의 의미는 우리나라 3,600만 지금 개발된 백신은 대개 성인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70%까지가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이면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되면 그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가 왔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셔서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거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정부에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소통이 좀 부족해서인지 국민들께서 혹은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확보된 백신 외에도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를 해서 국민들 좀 안심시키고 또 그런 접종 일정에 따라서 그런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계속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님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미국이 백신 3차 추가 필요성, 접종 필요성 얘기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세계 백신 수급난 악화될까 걱정인데요. 우리나라 화이자, 모더나 포함한 백신 수급 차질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런 지금 새롭게 그 백신을 구입하려고 하는 세계적인 불안정한 상황이 있어서 범정부 백신 도입 TF 팀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구입하고 있는 백신 제조사와 계속 그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조금 더 당기거나 또 혹은 추가적인 물량을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부자재 문제도 해결을 하고 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약이 확정이 되면 국민들께도 추가적인 그 확보 물량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차 접종에 대비해서 어떻게 예측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죠. 네, 그 저희가 이제 3, 4분기에 아까 총리 권한대행께서 말씀 주셨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추가적인 물량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량은 저희들이 아직 그 계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분량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다. 지금까지 확보한 것만큼의 분량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국내에 위탁 생산을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 상황이 됐을 때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바백스는 아까 원부자재 문제를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관련된 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을 했고요. 또 한국의 허가 신청을 또 지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걸 한국의 제약회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원활하게 더 한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십니다. 백신 협력 관련해서 어떤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백신 협력 일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백신을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조금 더 그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서 검토를 지금 외교부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외교의 문제이고 또 그래서 그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백신 스와프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죠? 네,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게 물량을 지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관계부처와 같이 협조를 해서 방향을 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특사 파견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부분도 외교부와 같이 상의를 해서 꼭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백신 접종 의사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성 이슈 때문인데요.
코로나 백신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캠페인해야 됩니다. 해외에서는 의료진이 접종 동료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온라인상에서 약사분들이 릴레이 인증, 자발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질병청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건의료 단체 장들과 같이 함께 백신 접종을 먼저 맞고 그리고 어떤 특이한 반응이 없었다는 것을 알리면서 함께 지금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이제 혈전 문제로 해가지고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WHO에서 또 혹은 EMA 그 유럽 식품의약품청에서 백신 맞는 이익이 그런 다른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해서 다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께 그런 그 위험 요인을 최소화시키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을 이렇게 하도록 의원님께서 주신 이런 아이디어도 같이 병행해서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맞은 의료진들이 전문가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도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임 의협회장도 소선에서 맡겠다는 그런 의사를 저희가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좀 활용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국가에서는 접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유럽과 이스라엘은 그린 패스포트, 그리고 미국, 영국은 백신 휴가, 접종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접종 인센티브 고려하고 계신지요? 네, 아직은 그 필수 인력 중심으로 지금 백신이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국민의 그 접종이 이루어지는 11월쯤 가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걸 좀 고려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특히 이제 요양병원이나 시설 또 이런 집단적으로 시설한 고위험 시설에서 이런 접종이 이루어졌을 때는 일테면 면회라든지 혹은 어디 외출이랄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방역 지침을 좀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네핏을 충분히 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경우에는요, 고령자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는데요, 백신 접종 후에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백신 접종의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정부가 이런 의학적인 팩트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금 그 방역본부에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면서요, 업종별,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 지침을 과학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마련할 때는요, 정부는 집단 감염 발생, 그리고 업종별 자료를 축적하고 이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그 저희가 지금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마련한 과정에서 방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간에 질병청에서 쭉 그 역학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온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업종별로 좀 더 세밀한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관련 협회하고도 같이 충분히 좀 상의를 했습니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납득 기준을 제시하시고요.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께서 수용하고 장기화되는 코로나에 견디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유연한 앞으로의 방역 시스템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즉 시민 참여형 과학적 방역 시스템, 자율과 책임을 기반한 시스템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사회적 거리를 수용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과학에 기반한 방역 지침이 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 중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염 발생 비율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 문을 모두 닫거나 일찍 영업을 마치도록 하는 거, 이런 거는 사회적 약자한테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집중되는 그런 거리두기, 지금의 현 체제는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확진자 숫자로 보면 2.5단계로 상향 조정해야지만 현재 저희들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집합 제한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그간의 발생 빈도와 위험도를 감안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가 되는 위험이 있는 발생이 높은 곳을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방역 조치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같이 오늘 700명대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적합하진 않은데요. 이번 고비가 꺾이게 되면 꼭 마련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현재 2주 자가격리 기준, 그리고 확진자 치료를 3개월까지 하는 상황, 그리고 코로나의 시신 처리를 불필요하게 과잉 대응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가 너무 게을렀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의원님 지적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질병청 방역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완화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겁주기보다는 과학적인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만들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코로나19 상황은 분명 다릅니다. 올해 국민 여러분의 염원은 일상 회복에 대한 염원이고요. 민생 회복에 대한 염원입니다. 정부는 투명한 소통과 백신 수급에 대한 유연한 대처로 국민 여러분께 안심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더 이상 백신과 방역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앞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 극복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